팔이나 다리, 목에 보라색이나 빨간색 멍 같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멍이나 혈관 혹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지며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혹 모양으로 변하고 때로는 헐어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오며 만지면 아프거나 부어오르고 이유 없이 빈혈이 생기거나 계속 피곤한 증상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 몸의 혈관 안쪽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만들어진 극히 드물지만 매우 위험한 혹이 자라나면서 정상적인 혈관 구조를 망가뜨리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폐나 간 등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신이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혈관 안쪽 세포에서 생기는 극히 드문 악성 종양이지만 공격적으로 자라고 빠르게 퍼져서 예후가 매우 나쁘고 초기 진단이 어려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암, 혈관 육종입니다. 먼저 혈관 육종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관 육종은 혈관 안쪽 벽을 이루는 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정상 혈관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지만 매우 불규칙하고 공격적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관 안쪽 세포의 구조와 혈관 육종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안쪽 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이루는 세포로 피와 조직 사이의 물질 교환을 조절하고 혈관이 새로 생기는 것과 피가 굳는 것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육종은 이러한 안쪽 세포가 암으로 변해서 불규칙한 혈관 구조를 만들며 정상 세포보다 크고 어둡고 다양한 모양을 보입니다. 특히 혈관 육종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피부형, 연부조직형, 내장형으로 나뉘며 피부형이 가장 흔하고 내장형이 가장 예후가 나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색 멍 같은 피부 병변과 혈관 확장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널이나 얼굴, 목에 나타나는 보라색이나 빨간색, 멍 같은 반점으로 처음에는 그냥 타박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병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색이 진해지며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일반 멍과 달리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혹이 생기고 헐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혈관 육종이 진행되면서 멍 같은 병변 위에 단단한 혹이 생기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가운데 부분이 헐어서 궤양이 생깁니다. 특히 이 궤양은 잘 아물지 않고 계속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며 세균 감염이 생겨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자라고 여러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은 다른 종양보다 매우 빠르게 자라는 특징이 있으며 몇 주에서 몇 달 만에 크기가 2배에서 3배로 커집니다. 또한 처음 생긴 곳 주변에 새로운 병변들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피가 잘 나고 빈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혈관 구조와 혈소판 기능 문제 때문에 계속 피가 나거나 멍이 잘 듭니다. 특히 종양 안쪽에서 계속 피가 나서 이유 없이 빈혈이 생기거나 피로감, 어지러움 등이 나타납니다. 5번째는 그 부위가 아프고 붓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 부위를 만지면 아프거나 압통이 느껴지고 주변 조직이 부어오르거나 열이 납니다. 특히 종양이 신경을 누르거나 침범하면 저리거나 마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육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서 혈관 육종이 생길 위험이 높으며 특히 유방암 방사선 치료 후 10년에서 15년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림프 부종과 림프계 손상입니다. 림프절 제거, 수술이나 감염, 외상으로 인한 만성 림프 부종이 있는 부위에서 혈관 육종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화학물질 노출입니다. 비소, 염화비닐, 이산화토륨 같은 발암 물질에 오래 노출된 분들에게서 혈관 육종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노출과 피부 손상입니다. 오래 햇빛에 노출되거나 만성적인 피부 손상이 혈관 육종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머리나 얼굴 부위에서 혈관 육종이 흔히 생기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으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적절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면역 기능 저하와 유전적 요인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거나 감염 같은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서 혈관 육종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특정 유전자 이상이나 가족력도 일부 관련이 있어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혈관 육종을 일찍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조직 검사입니다. 의심되는 피부 병변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혈관 구조와 안쪽 세포의 특성을 확인하고 특별한 염색을 통해 확진합니다. 병의 단계를 정하기 위해 CT, MRI 검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퍼졌는지와 종양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몸에서 나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기 단계에서 환자분께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변화는 혈관 구조가 망가지고 피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이 정상 혈관 안쪽 세포를 대신하면서 혈관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멍이나 피부 변화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피와 조직 사이의 물질 교환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피가 굳는 기능이 망가지고 있어서 계속 피가 나거나 피떡이 생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몇 달 안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침범하고 주변 조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이 피부와 피부 아래 조직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구조가 망가지고 기능이 없어집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부종이나 경화 정도였지만 점차 종양이 근육이나 뼈까지 침범하면서 그 부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 신경마비나 관절 기능 상실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가 계속 나고 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혈관 구조와 안쪽 세포 기능 문제로 계속 피가 나고 응고 장애가 생깁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끔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정도였지만 점차 조절할 수 없는 출혈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나 응고인자 이상으로 출혈성 쇼크가 나타나며 수혈이나 응급지혈이 필요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온몸으로 퍼지고 여러 곳에 병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폐, 간, 뼈 등으로 빠르게 퍼지고 여러 병변을 만듭니다. 환자분들은 아직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작은 종양 세포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영상 검사에서 여러 곳으로 퍼진 것이 발견되거나 이유 없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관 육종으로 인한 만성 출혈과 영양 상태 악화로 면역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이나 감기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정도였지만 점차 심각한 세균 감염이나 기회 감염이 생기고 일반 항생제로 잘 낫지 않아서 폐혈증이나 전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넓게 제거하는 수술과 보조 치료입니다. 종양과 충분한 경계를 확보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큰 조직, 손실에 대해서는 피부 이식이나 피부 조각을 옮기는 수술로 다시 만듭니다.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며 다른 곳으로 터질 위험이 높으면 항암화학요법을 함께 합니다. 환자는 치료가 복잡한 심각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중기 환자분이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넓게 침범해서 제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중기 혈관 육종이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 뼈를 넓게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수술 제거가 불가능해집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종양이 목의 중요한 동맥이나 척추, 동맥 같은 생명의 중요한 혈관을 둘러싸거나 침범해서 제거 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고 넓은 제거가 필요하지만 기능 상실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곳으로 퍼지고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중기 혈관 육종이 혈관을 통해 폐, 간, 뼈, 뇌 등으로 여러 곳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신적인 종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환자분들은 숨이 차거나 기침, 배 아픔, 뼈 아픔, 두통 등 퍼진 부위에 따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혈관 6종은 항암 치료 반응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출혈성 쇼크와 피 기능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기 혈관 6종으로 인한 많은 출혈이나 온몸,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문제로 출혈성 쇼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많은 출혈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응급 수혈이나 혈소판 수혈, 응고인자 보충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서 생명 유지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종양 조각이 막히고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기 혈관 6종에서 종양 조각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폐색전증이나 뇌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숨참이나 가슴 통증,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응급 피떡 제거나 피떡 녹이는 약 치료가 필요하지만 출혈 위험 때문에 치료가 극도로 제한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능적 장애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기 혈관 6종으로 인한 넓은 조직 손상과 기능 상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환자분들은 팔다리 기능을 상당 부분 잃거나 얼굴이 변형되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계속되는 통증과 출혈로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여러 과의 통합 치료와 편안하게 하는 관리입니다. 제거 가능한 병변은 수술을 하고 제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량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을 합니다. 최근에는 혈관 생성을 막는 약이나 면역 치료를 이용한 표적 치료도 시도되며 출혈 조절과 통증 관리에 중점을 둔 지지 치료를 함께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몸의 변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말기 환자분이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넓게 퍼지고 여러 장기 기능이 멈추는 것입니다. 말기 혈관 6종이 폐, 간, 뇌, 뼈 등 온몸 장기로 넓게 퍼지면서 모든 장기 기능이 동시에 멈춥니다. 환자분들은 숨쉬기 힘들어서 산소가 부족하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황달이 생기며 뇌로 퍼져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며 여러 곳으로 퍼진 병변으로 인한 복합적인 증상과 극심한 전신, 쇠약으로 생존 기간이 며칠에서 몇 주로 짧아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조절할 수 없는 출혈과 출혈성 쇼크입니다. 말기 혈관 6종으로 인한 전신적인 혈관 침범과 응고, 장애로 조절할 수 없는 많은 출혈이 발생합니다. 환자분들은 입, 코, 소화관, 폐에서 동시에 출혈이 생기고
어떤 지혈 처치나 많은 수혈을 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며 출혈성 쇼크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이 계속되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종양 조각이 막히고 여러 곳이 경색되는 것입니다. 말기 혈관육종에서 많은 종양 조각이 온몸 혈관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장기 경색이 발생합니다. 환자분들은 폐색전증으로 급성 호흡 부전이 생기고 뇌색전증으로 뇌경색, 심근경색이 동시에 발생하며 피떡 막는 약이나 피떡 녹이는 약 치료는 출혈 위험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여러 장기 경색으로 빠르게 사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온몸 혈관 안에서 피가 굳고 피 기능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말기 혈관 육종으로 인한 넓은 혈관 손상으로 온몸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문제가 생기면서 출혈과 피떡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은 온몸에서 조절할 수 없는 출혈이 생기는 동시에 작은 피떡으로 인한 여러 장기 부전이 진행되고 혈소판과 응고인자가 고갈되어 어떤 치료로도 피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극심한 통증과 정신적 붕괴입니다. 말기 혈관 육종의 넓은 조직 침범과 전이로 온몸에서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환자분들은 어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수문의 시간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며 계속되는 출혈과 외모, 변형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상황에서의 의료 대처법은 환자 고통 줄이기와 존엄한 마지막에 집중합니다. 완전히 낫게 하기보다는 환자분의 극심한 출혈과 통증 줄이기를 통해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나 지혈제, 편안하게 하는 방사선 치료와 편안한 환경 만들기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의사가 포기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은 환자들의 믿기 힘든 실화가 있습니다. 혈관 육종을 완전히 이겨내신 시니어분들의 놀라운 회복 성공담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김모 어르신입니다. 머리에 생긴 5cm 크기의 혈관 육종이 목, 림프절로 퍼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넓은 제거, 수술과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통합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사들은 넓은 제거 수술 후 즉석에서 다른 곳에 피부와 혈관을 옮겨서 기능과 외관을 모두 보존하고 수술 후 고용량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체계적인 재활 치료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62세 강모 할아버지입니다. 오른쪽 팔에 생긴 혈관 6종이 겨드랑이 림프절과 폐로 퍼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면역 항암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두 가지 면역 치료를 함께 사용한 복합 치료를 받으시고 동시에 정밀 방사선 수술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4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얼굴에 생긴 넓은 혈관 6종으로 얼굴 제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새로운 보존적 치료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피부 괴사와 감염 문제를 겪으셨지만 의사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개인에게 맞는 상처 관리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셨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치료법은 혈관을 보존하는 정밀 수술과 즉석 재건술입니다. 3차원 혈관 영상을 이용해서 중요한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면서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작은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이용해서 다른 곳의 피부 조각으로 즉석에서 기능과 외관을 복원하는 재건 수술 기법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치료법은 면역항혈관 신생 복합 항암 치료입니다. 면역 치료와 혈관 생성을 막는 약을 함께 사용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종양,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이중 작용으로 다른 곳으로 커진 혈관 6종에서도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표적 면역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치료법은 고정밀 방사선 치료와 열 치료의 병용입니다. 고정밀 방사선 치료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쏘고 동시에 열 치료를 함께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정밀 방사선 치료 기법입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혈관 6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방사선 치료 부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서 새로운 피부 병변이나 색깔, 변화, 혹이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만성 림프 부종 관리와 감염 예방이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은 분들은 그 부위의 림프 부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마사지를 하세요. 특히 작은 상처나 감염도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상처 관리가 중요하며 림프 부종이 있는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 노출을 피하고 작업장 안전을 지키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비소, 염화비닐, 이산화토륨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특히 농업이나 화학공업에 종사했던
분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호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긴 소매 옷을 입어서 머리와 얼굴, 목을 보호하세요.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라색 멍 같은 병변, 빠르게 자라는 혹, 계속되는 출혈, 잘 낫지 않는 궤양 등 혈관 육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피부과나 종양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혈관 육종은 일찍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피부 관찰과 위험 요인 관리로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빠른 진단과 여러 과의 통합 치료가 생존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갑상선 미분화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 미분화암은 혈관 육종과 달리 갑상선에서 생기는 극히 드물지만 가장 악성도가 높은 갑상선암으로 빠르게 자라고 숨쉬기 힘든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관 육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피부와 혈관 상태를 관찰하시고 위험 요인을 관리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혈관 육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혈관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즐거운 일상 보내세요.